1번 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여기 놓여져 있는 이 카드는요. 운이 따라주는 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하는 일입니다. 카드 펼쳐볼게요. 운이 따라주는 일에서 타워 카드가 등장을 했네요. 타워는 외부와의 격리를 뜻해서 안정, 보호, 높은 권위와 위치를 의미합니다. 아무래도 2024년에서는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운을 강하게 지녔을 것으로 보여져요. 어떤 급격한 하락, 실패,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안정된 상태로 꾸준히 위로 올라가는 운세이고 흐름입니다. 이 역시 급격한 성장이 아니고요. 천천히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로 나타나져 있어요. 타워는 남들보다 내가 높은 위치에 있다. 그리고 장벽을 단단하게 세워서 나를 보호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다른 사람 위에서 군림할 수 있는 운, 그리고 주변을 통제하고 통솔할 수 있는 내가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나를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일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요. 명예로운 일을 낸다라든지 좋은 성과와 좋은 결과를 통해서 나를 한 번 더 증명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더 안정적인 그 선 안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균형이 맞는 나의 모습에서도 코브라가 등장했어요. 코브라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잘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강한 행동력으로 이 적을 제압하는 게 아니라 강한 카리스마와 눈빛, 몸짓으로 막 제압을 해요. 이처럼 여러분들은 강단 있고 올곧은 상태로 2024년을 보내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보기에는 굉장히 부드러운데 속은 꿋꿋하고 강하고요. 자신의 존재를 어필하기보다는 기다리고 인내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주변의 자신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겸손한 자세로 배움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 또한 깊게 통찰할 줄 알아요. 질투하고 시기하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배우고 더 나은 내가 되려고 하는 거죠. 이런 지혜로운 모습들이 계속 보여지고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면서도 주변을 보고 배우는 그런 올곧게 중심을 잡고 나가는 그런 흐름들이라 볼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할 점입니다. 거기서 낫 카드가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독수리 카드도 등장을 했죠. 낫 카드는요. 무언가를 빠르게 잘라낸다는 뜻으로 예상치 못한 변화와 단절을 뜻합니다. 운이 따라주는 것은 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조심할 점은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충동적인 언행이라든지 계획에 없던 일을 추진시킨다라든지 너무 무리하게 확장을 한다든지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도 공격적이고 극단적인 언행을 보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그런 행동을 가장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감정과 이성의 균형을 맞추셔야 되고요. 일과 휴식의 균형을 맞추셔야 되고요. 그리고 너와 나의 균형을 맞춰줘야만 이런 극단적인 행동과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행동과 생각의 균형,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독수리는 평소에 매우 강인한 새이지만 폭력적으로 변하면 매우 무섭게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새가 공격을 하면 적들이 많아지겠죠. 이렇게 된다면 나의 안정을 지킬 수 없을 뿐더러 내가 통제해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던 것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최대한 안전한 선택을 하는 게 2024년에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직업은 금전운을 보도록 할게요. 직업운에서는 현모양처를 뜻하는 카드가 등장했습니다. 현모양처는 집 바깥에서 화려하게 이 자신의 커리어를 쌓는 인물이 아니죠. 집 안쪽에서 차분하게 일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2024년엔 나 자신을 크게 펼쳐 드러내기보다는 차분하게 진행하면서 누군가를 서포터해 주거나 접점 지점을 잘 찾아 조화를 이루는 게 길한 운입니다. 새로운 일, 확장, 변화, 도전, 모험보다는 내부의 힘을 기르는 것에 충실해야 될 것이고요. 내실과 기반을 다지거나 내부의 결속을 더 신경 써야 이 열매를 맺는 결실이 뒤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직업운에서도 실망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나에게 남겨진 것과 상실감을 통해서 깊은 깨달음이 들어올 것이고 이것을 기반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 참 어울려요. 너무 안정적으로 가다 보면 일이 잘 성사되지 않아서 초조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새로운 가능성으로 곧 보이기 시작하면서 손실을 하나씩 메워 더 견고하게 나의 자리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할 필요도 조급할 필요도 없어요. 더 빨리 가려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손실을 메워가면서 차곡차곡 나의 것을 쌓아가면서 가야만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견고하게 올곧게 나아가실 수 있겠죠. 오히려 장애물이 미래를 더 단단히 대비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열쇠가 되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있다면 극단적인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나와 주변 상황을 검토하고 냉정하게 현실을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취업운, 합격운을 본다면요. 내실을 다지는 운이라서 당연히 안정적으로 결과를 낼 수 있는 운입니다. 자신을 잘 관리하는 것에 힘쓸수록 좋다 보니까 좋은 소식이 곧 들려올 것 같아요. 그리고 금전운으로 보면 재물이 넉넉하고 여유 있는 운이에요. 이것 또한 내실을, 내부를 관리하고 결속을 다지는 운이기 때문에 실속을 갖추고 잘 다스려진 기반 위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에 큰 소실이나 피해는 굉장히 적고요.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돈을 꾸준히 모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2024년에 잘 안 풀린다, 실망스러운 일이 있다, 그걸로 포기를 하거나 그만두거나 하는 일은 절대 없으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어가러 카드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히려 그게 이제 행운의 징조를 불러일으키고 내가 잘 할 수 있구나라는 확신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더 좋은 전환점으로 발전할 수 있으니 중단하는 거, 다른 일을 시작하는 거, 포기하는 거 안 됩니다. 건강운 보겠습니다. 건강운에서는 스트레스와 과로가 보이거든요. 신경 쓸 것이 많아서 예민해질 수도 있고요. 완벽하게 가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감정적인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육체적인 부분에선 큰 탈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좀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게 되거나 이렇게 폭력적으로 화가 막 나거나 하시면 스트레스를 당연히 크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휴식을 취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균형을 맞추는 게 필요해요. 극단적으로 치우쳐지시면 안 됩니다. 일과 휴식의 균형을 꼭 잡아주시길 바래요. 다음으로는 솔로운입니다. 참 신기하게도 이 카드도 이제 현모양처를 나타내는 카드거든요. 이 역시 솔로운에서도 나를 어필하거나 나의 존재를 입증시키기보단
여러 가지 일을 조력해주는 그런 서포터 역할에 어울리고요. 그래서 쉴 틈 없이 움직이고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흐름입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는 운이라서 적극적이지 않고 나의 존재를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다만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엔 좋은 운이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오기만 한다면 부드럽게 상대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것은 물론 상처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컵 왕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마음이 통하는 사람, 보자마자 마음이 가는 그런 이성이 있을 것이고 그 사람 또한 여러분들께 관심을 표할 건데 거기서 너무 수용적으로 있기보단 조금은 나를 보여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도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치우쳐지지 않되 나를 좀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굳이 나를 적극적으로 처음부터 막 드러낼 필요도 없고 찾아 나설 필요도 없겠지만 마음에 드는 상대가 나한테 왔을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건 물론이고 그거에 응한 어떤 리액션이라든지 공감 가는 말들을 많이 해주신다면 더 서로가 마음이 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호감을 크게 느낄 만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외모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가는 부분이 확실히 있는데요. 로맨틱한 분위기에다가 이런 설레는 감정들을 느끼고 또 소통, 교감이 잘 되다 보니까 궁합이 좀 잘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랑의 기회가 왔을 때 우유부단한 모습은 좋지 않아요. 이 말은 적극적으로 움직이란 소리가 아니라 명확하게 yes or no로 이 뜻을 밝혀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만남은 분명히 맞으나 결정적인 때에도 나를 드러내지 않는다면 어떤 관계이든 헷갈리게 되거든요. 그러니 우물쭈물하지 않고 확실하게 좋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해주시면 분명히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 외에는 다른 조언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커플 운을 본다면 상대가 나를 잘 케어해주고 좀 리드해주는 운세거든요. 내가 신경 써주는 만큼 상대가 나를 신경 써주고 내가 주는 만큼 상대도 주려고 해요. 2번의 숫자인 만큼 너와 나의 관계가 잘 든든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서로에게 잘해주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기브앤테이크를 확실히 해주다 보니까 두 분이 이 관계를 더 잘 지켜나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균형이 알맞게 이렇게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서로 함께 할수록 힘이 되는 관계가 되고요. 윈윈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서로를 위해서 노력하는 관계이니까요. 큰 탈 없이 흘러갈 것 같아요. 그리고 조언을 드리면 문화생활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술관이라든지 영화관이라든지 책을 같이 공유하면서 읽고 도서관을 가신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밖에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것거리들을 함께 하신다면 속마음을 터낼 수 있는 계기들이 많이 갖추어진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답답한 부분이 있거나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셨을 땐 인위적으로 캐묻기보단 그런 활동들로 서로의 마음을 다시금 확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4년에 필요한 행동과 마음가짐 보죠. 8번 카드가 동시에 등장을 했어요. 8번은 옆으로 눕히면 메비우스의 띠가 되는데요.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꾸준한 노력을 한다. 꾸준한 인내를 갖는다. 꾸준히 참아낸다. 꾸준히 나를 컨트롤한다. 라는 뜻이 됩니다. 8번은 여러분들의 운명적인 수가 되겠네요. 2024년에는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가는 것이 좋다. 꾸준하게 인내를 갖고 장기적인 목표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게 좋다. 2024년엔 간단하게, 쉽고, 빠르게 결과를 내는 건 어렵습니다. 길고 굵직하게 가야만 여러분들의 목표에 도달하실 수 있고 그 시간들이 하나씩 쌓여서 남들이 쉽게 따라오지 못하는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대요. 그래서 공을 많이 들여야 되고요. 마음을 많이 써줘야 하는 그런 목표와 계획들이 존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가야지, 한꺼번에 해치워야지 이런 거 안 좋고요. 언젠간 되겠지. 나는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거야. 라는 그런 꾸준한 마음으로 천천히 가시는 게 좋습니다. 현모양처 카드가 계속 나온 이유도 내실을 다져야 된다.
실속을 갖춰야 된다.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빠르게 가는 건 중요치 않다. 방향을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뭔가 계속해서 나를 관리해 주는 힘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쉽게 지치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거나 내가 너무 욕심을 갖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거나 나를 좀 억누르는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감정이 막 치우쳐지고 예민해지면 그것 또한 잘 다스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의 마음가짐 또한 해야 할 일을 단계별로 정리해 놓으라고 하거든요. 이 일을 하면 그 다음엔 무엇을 할 거야. 이게 끝나면 이걸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순서를 좀 정해 놓는 게 필요하대요. 막연하게 계속하면 조급해지기 마련이고요. 언제 도착해? 언제 성과가 일어날까? 이런 마음만 가질 수 있어서 내가 목표로 가는 그 길에 순서를 단계별로 정해 보셔서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이 뭔가 조급하기보다는 하나씩 해결한다라는 그 성취감으로 일을 더 열심히 즐겁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년에는 꾸준하게 한결같이 가는 게 핵심 포인트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1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2번 분들 안녕하세요. 이 카드는 2024년에 어떤 일에 운이 따라주는가 그리고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가입니다. 바로 펼쳐볼게요. 자, 운이 따라주는 일에서 편지 카드가 등장을 했죠. 편지는요, 안부나 정보, 소식, 글, 종이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다리던 소식을 받거나 갑작스러운 소식이나 좋은 제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편지는요, 진실이나 사실이 담긴 종이이기 때문에 사실과 관련된 결과를 받으실 겁니다. 계약이나 중요한 서류, 거래 이런 것들을 기다리신다면 이 또한 운이 따를 거예요. 그리고 종이와 관련되어 있어서 글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 일에 좋은 일, 좋은 소식, 좋은 제안, 중요한 소식을 접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엘크는요,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강인한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삶이 변화되는 순간에 좋은 장점으로 발휘돼요. 상황이 변하고 움직여도 그것에 치우쳐지지 않고요. 가치를 유지하는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변함없는 그런 꾸준함으로 일을 진행하실 수 있고요. 갑작스런 손실이나 피해를 완벽하게 막아낼 2024년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나를 지지해주고 도와주는 인물이 이런 인물일 수 있습니다. 존경받을 만한 능력과 친절함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물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여서 나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 소식을 전해주지 않을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운이 따를 것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으로는 조심할 점입니다. 조심할 점에서 여성 카드가 등장을 했어요. 여성은요, 말 그대로 여성적인 에너지나 여성적인 성향을 의미합니다. 수동적, 수용적, 소극적, 내향적 이라는 성향이 있고요. 또 감성과 감각이 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순간에 소극적으로 소심하게 대처해선 안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밀고 가야 할 땐 밀어붙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 어떤 용기와 내면의 힘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나는 할 수 있어. 끝까지 할 거야. 이런 어떤 대담한 마음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감정이 예민해지면서 오로지 나의 문제로 일을 그르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감정으로 잘 될 일을 그르치게 되는 거죠. 나 자신을 제어하기 힘들어지는 그 순간 감정으로 손실이 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미래가 바뀔 수 있는 소식을 접할 땐 수용적으로 가기보단 내가 상황을 통제하고 바꾸며 움직일 필요가 있다라고 카드는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버 카드가 나와서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가 있을 텐데요. 그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계속 사용한다면 많은 일들로부터 여러분들은 지치게 될 것입니다. 너무 많은 일을 수용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라는 의미도 돼요. 과한 육체 노동의 시간이 길어지거나 회사 일이나 학업에 지쳐서 슬럼프가 오거나 너무 애쓴 나머지 과열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만 선택해서 추진하셔야 되고요. 이 일을 할 때 지칠 것 같으면 중단하고 거절하셔야 됩니다. 쓸모없는 것에 가치를 두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이 엘크 카드처럼 가치가 있는 것을 실행하고 그것을 잘 유지하는 안정적인 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직업운, 금전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대운이다, 더 좋은 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읽혀집니다. 왜냐하면 작은 것을 쌓아서 큰 것을 이루는 운세거든요. 땅을 열심히 파서 물을 구하고 열심히 씨앗을 심어서 많은 열매를 수확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당장의 노고가 따르지만 그것이 매우 큰 이익으로 되돌아오는 형국입니다. 이처럼 원대한 포부를 이루기 위해선 사소한 손해에 마음을 두어선 안 돼요. 당장은 귀찮고 어려움이 따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미래에 큰 강점이 될 것이고 이번 분들의 장래가 유망해질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아, 이거 당장 해야 되는데 좀 까탈스러운데 조금 어려운데 이걸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금전운으로 보면 이 초반에는 지출이 커서 쉽게 돈이 모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돈을 벌어도 금방 새어나가고 사람들과의 잦은 만남에 예상 밖의 지출이 생길 수 있어요. 또는 내가 마음 가는 물건을 사들일 수 있죠. 컵 여왕이 나와서 취미생활에 돈을 쓰거나 필요는 없는데 예쁜 물건이라 사거나 뭐 액세서리, 옷 등등 평소에 아껴도 한 번에 과한 지출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투자보단 저축을 하셔야 되고요. 지출을 줄이고 최대한 돈을 모으는 것에 힘을 쓰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지출을 줄여나가고 조금이라도 저축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물의 원소가 나와서 그만큼 장점도 있습니다. 물은 계속 흐르고 빠져나와도 다시 채워지거든요. 그래서 지출이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쓸 돈이 있고 나중에 성과를 보면서 또 부수입이 생기거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걸 써서 돈이 좀 비었어요. 근데 그게 또 금방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유 있는 것 같아서 지출이 계속 생기는 것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전이 완전히 바닥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 좋은 소식으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풍족해질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아까도 하반기 운이 좋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직업운 자체도 초반에는 힘이 들겠지만 그게 나중에는 엄청난 성과로 돌아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결국에는 내가 금전이 또 채워지는 운세이니까 그 전까지 상반기까지는 지출을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직업운에서는 여러분들이 컵 여왕이 나와서 예술 쪽으로 일을 하시거나 아이디어, 창의력 이런 부분, 마음을 써야 하는 직업에 종사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인내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강조되어서 보여져요. 근데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여성적인 에너지를 조심하라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작은 것을 쌓아서 큰 것을 이루기 때문에 그 작은 것마다 마음을 쓰고 수용하고 인내하신다면 조금 많이 지칠 수 있거든요. 나중에 써야 할 힘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고 마음이 많이 쓰이는 일이더라도 조금은 그 마음을 낮출 필요가 있다. 줄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작은 것들, 좀 섬세하게 요만한 것들을 쌓아서 가기 때문에 그때마다 내가 마음을 너무 크게 써버리면 여러분들이 장기전을 못해요. 그래서 건강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서 조금은 여성적인 에너지보단 그냥 해야 할 것 하자.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해내자. 요 정도로 해주시고요. 들어오는 일마다 다 하려고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하시면서 균형을 맞춰가면서 그 정도만 하셔도 너무 애쓰지 않아도 충분히 성과는 들어온다.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강조한 이유는 건강운에서 체력 보강에 힘써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절제된 생활이 필요하고 균형 잡힌 식습관이 좋고요. 또 규칙적인 운동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슬럼프가 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도록 힘을 비축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 감정에 마음 쓰는 것에 너무 많은 에너지 쓰시면 나중에 기력이 없어요. 너무 지쳐서 힘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일도 적당히 하시되 또 건강을 챙기기 위한 운동, 힘 보충, 고민도 힘이 있어야 하거든요. 걱정도 육체적인 이 근육이 좀 받쳐줘야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계속 걱정하고 마음 쓰고 애쓰고 노력을 해버리면 진이 다 빠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균형 잡힌 식습관, 절제된 규칙된 생활, 규칙적인 운동 꼭 필요합니다. 일 더 열심히 하려고 밤새서 일하시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솔론 보겠습니다. 솔론에서는 천산둔 카드가 등장했는데 여기서 둔은요, 물러난다. 다음 기회를 노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연애운이 좀 안 좋겠죠? 다음 기회이니까. 일단은 가벼운 관계, 육체적인 관계, 실속 없는 만남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냥 좀 친구로만 느껴지네. 아니면은 내가 좀 즐기기 위한 만남, 어떤 욕구가 좀 충족되길 바라는 만남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진지한 사이로 발전하고 싶지만 쉽게 그렇게 진지한 관계가 되지가 않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볍게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한 시도는 괜한 지출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아까도 지출이 있다고 했죠. 마음을 썼기 때문에 내가 잘 되려고 그 사람을 수용하고 마음을 썼기 때문에 괜한 지출로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애쓸 필요 없이 안 맞으면 단칼에 잘라내는 게 좋습니다. 수용적인 자세, 수동적인 자세 안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싫으면 거절하고 내가 좋으면 더 만나보는 걸 권합니다. 그러니까 선택과 결정의 주도권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스스로 고할 건지 스탑할 건지 명확하게 선택만 해주신다면 이 엘크처럼 우직하고 안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고요. 또 나의 일도 체력도 금전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에서는 이런 좋은 사람 만날 거예요. 이런 운이 보여요. 라기보다는 조심할 점을 앞세워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이것만 조심하면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단점이 너무 크게 가로막고 있어서 그 뒤에 이야기가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이 단점을 잘 제거해주고 나서 운을 다시 보면 바뀌어 있을 거예요. 운세가. 더 좋은 운세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이게 막혀 있어서 그 뒤에 흐름이 안 보이네요. 계속 가볍게 끝나는 걸로밖에 안 보여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가볍게 내가 끝내기도 전에 안 맞아. 끝. 안 맞아. 잘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정리만 해주시면 운이 바뀌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때 다시 한번 솔로몬 보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커플은 보겠습니다. 커플 분들은 소드 5가 등장했기 때문에 서로 주장이 세지는 시기가 있거든요. 자주 부딪히고 크고 작은 다툼이 있거나 괜한 자존심으로 인해서 지기 싫은 마음이 들어오거나 그래서 카드는 뭐라 하냐? 천산둔이죠. 잠시 뒤로 물러나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뭐 헤어진다, 안 맞아서 막 극한 이별까지 간다라기보다는 거리를 둬가면서 강약 조절을 하시면서 만나는 게 좋아요 라고 권해드리고 있어요. 헤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나 이 상황에 따라서 한 발 물러날 줄 아는 양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부딪히기보단 내버려 두면 오히려 더 돈독해지는 기회가 생길 겁니다. 잠시 물러나 상황을 보면 그 사람 마음이 또 이해가고 그 사람도 내담자님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된다 보니 안정을 유지하는 엘크처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받아주지도 그 사람의 단점까지도 포용할 필요는 없어요. 그저 차분하게 신뢰되는 행동만 보여주어도 친절하게 대화만 해줘도 관계는 편안하게 흘러갈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도 알아줍니다. 내가 신경 써줬다는 거, 내가 우직하게 신뢰를 줬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기려고 하거나 뭔가 자꾸 부딪히려고 하기보단 그래, 잠시 물러나자, 각자 시간을 갖자. 이렇게 대해주셔도 상대방은 그걸 정말 고마워할 것이라는 거. 요거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24년에 필요한 행동, 마음가짐 볼게요.
이야, 좀 신기한데요? 카드가 매달린 남자처럼 행동하라 라고 나왔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하기 싫은 걸 해야 그게 엄청난 성과로 돌아온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해야 할 행동은 지금 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상황에 맞게 움직여야 할 것이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시간이 흐르길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수영이 이런 수동적인 진짜 모든 걸 다 받아들이고 인내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요. 상황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운이 계속 변화할 거니 그것에 맞춰서 움직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음 단계를 미리 예상해 보면서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조금 어렵죠. 다른 부분이에요. 조심할 점에서 나온 여성은 그릇이 돼서 모든 걸 다 받아들이는 모습인 거거든요. 그거는 받으면 안 되고 거절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매달린 남자는 미래를 미리 생각해 보고 있어요. 아, 이렇게 가면 이런 흐름이 나올 텐데 내가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매달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깊이 생각하고 세상을 거꾸로 보면서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기회가 될 텐데 조금만 기다려보자. 때를 기다려보자. 이런 느낌인 거예요. 마치 호랑이가 언제 제 목덜미를 물까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당장 할 때는 답답해요, 사실. 언제 내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거야? 나는 언제 잘 되는 거야? 이런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걸 이루기 때문에 조급하면 안 된다라는 거. 이걸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감정으로 움직일 게 아니라 조금은 이성적인 마음, 객관적으로 상황을 살펴보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행동은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시간이 흐르길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이 흐름들을 한 번씩 체크해 가면서 미리 준비하는 거, 미래를 미리 대비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게 가장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술하는 분들은요, 이런 시간 갖는 거 새로운 영감이나 깨달음, 어떤 엄청난 아이디어가 막 솟구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거꾸로 매달려서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다양한 각도로 이 상황을 살펴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작가분들, 예술 쪽으로 일하시는 분들, 사람들을 대상으로 마음을 쓰는 분들까지도 이런 자세 굉장히 좋습니다. 다르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반대로. 그런 시간들 가지시면서 미래를 살펴보신다면 우직하게 올곧게 나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마음가짐에선 여황제. 나의 것을 어떻게 줄까? 나의 것을 어떻게 써볼까? 어떻게 줘야 사람들이 고마워할까? 저 사람은 이게 부족한데 내 것을 한번 줘볼까? 이런 마음 필요합니다. 지금 행동은요, 굉장히 차분하고 조용하거든요. 근데 마음에선 너무 관대하고 여유가 넘쳐요. 나의 것을 주겠다라는 마음을 먹으셔야만, 나를 보여주겠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줄게, 내가 널 채워줄게, 내가 너에게 도움을 줄게 라는 마음을 가져야만 여러분들이 더 크게 성공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당장 나의 것을 주는 거 아까운데, 저 사람 일도 못하는데 내가 왜 잘해줘야 되지? 저 사람 나한테 자주 오지도 않는데, 나한테 물건 자주 사지도 않는데 내가 서비스를 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아끼지 말고 그 사람에게 충분한 마음을 다 써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미래에 엄청난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또 좋은 소식, 좋은 제안, 중요한 소식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하찮고 볼품 없는 것 같더라도 마음을 써서 차분하게 기다려보세요. 뭔가 치고 들어갈 만한 중요한 소식들, 전환점이 들어올 겁니다. 자, 그럼 2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하세요, 3번 분들. 3번 분들, 여기 카드는요, 운이 따라주는 일, 그리고 조심해야 할 점입니다. 2024년엔 나는 어떤 일로 잘 되는가, 그리고 2024년에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가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나방 카드가 등장을 했네요. 좀 큰 변화 맞이하시는 분들 있을 거거든요. 좀 기대되는 2024년이네요.
일단 여러분들 어떤 일에서 운이 따라주는가를 봤더니 관 카드가 등장했어요. 관은 변화, 종결, 시작, 인생의 전환점을 의미해요. 가벼운 변화 절대 아닙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변화입니다. 어떤 한 주기가 끝나고 새로운 주기가 다가오는 시점이거든요. 무언가가 확실하게 종결되고 새로운 하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정적인 감정의 종결이 될 수도 있고 직업이나 관계, 환경, 일상의 사소한 일들이 종결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리고 확실하게 무언가가 동시에 시작이 됩니다. 나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은 모두 떠나가고 새롭고 신선한 그런 희망적인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전과 다른 방향으로 좀 더 나은 미래로 갈 수 있는 시작인 거죠. 그래서 이직, 취직, 이사, 부정적인 감정, 빚이나 손실 등등 종결과 시작이 확실하게 있을 것이고요. 새로운 도전, 시도도 하기가 좋아요. 그리고 여기 나비 카드도 등장을 했거든요. 나비는 에너지 전환할 때 등장합니다. 나비의 우아한 날갯짓으로 바람이 살랑살랑 들어오면서 큰 변화를 겪게 되는 거예요. 허물을 벗고 나비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때까지 정말 노력하고 인내하셨을 거거든요. 그거 끝에 좋은 소식이 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멘탈이 깨지고 좌절하는 일 없이 완벽하게 무언가를 완성하실 수 있고요. 이것은 곧 부활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뭔가 다시 태어나는 느낌, 더 업그레이드 되는 느낌, 이런 것들이 강렬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더 나은 시작이거든요. 자, 그러면 조심할 점도 볼게요. 조심할 점에선 구름. 구름은요, 부정적인 마음을 뜻해요. 마치 나의 마음에 먹구름이 가득 끼어 있는 것처럼 불쾌하고 답답하고 우울증이 자꾸 생기고 앞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이 흐트러진 판단 때문에 오해를 갖게 되기도 하고 잘못 상황을 인식하기도 합니다. 이 구름이 앞을 막아버리면 모든 게 불투명해지죠. 이것이 감정이라면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그 감정으로 계속 상황을 대처해야 되는데 어렵잖아요. 그 감정이 곧 태도가 되어버리기도 하고 하루를 망치기도 합니다. 자, 근데 반대로 먹구름은요, 오랫동안 하늘에 있지 않습니다. 곧 사라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냥 잠시 머물다가 비 한 번 내리고 떠날 뿐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조심하라는 거냐? 이런 일시적인 감정에 휘둘려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상황의 문제라 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금방 사라질 것이고 오랫동안 나를 괴롭힐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잠시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나를 괴롭힙니다. 그때마다 일희일비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나방도 그래요. 나방은 자신의 감정에 잘 휩쓸리는 편입니다. 쉽게 초조해하고 조급해하고 그것으로 충동적인 행동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상을 바라보면서 내 삶이 더 쉽거나 편안해지기를 바라고 내가 처해진 이 현실을 비판합니다. 사실이 아닌데 사실로 믿고 내가 잘할 수 있다고 믿어주질 않아요. 부정적인 마음은 믿는데 나는 믿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더 채찍질하고 더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을 해버리죠. 상황을 자신의 생각에 끼워 맞춰서 바라보기만 합니다. 이처럼 이 먹구름이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 감정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기분이 안 좋구나. 이건 잠시 지나가는 감정일 뿐이야. 휘둘려지지 말자. 이런 식으로 거리를 두는 게 필요하고요. 한 번에 안 되더라도 습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이 잘 풀리지 않으면 이 상황을 잘 풀어가는 연습이 중요해요. 그리고 다음에 같은 문제가 반복되었을 때 의연한 내가 되어야 합니다. 자꾸만 감정이 나빠질 때마다 똑같이 행동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다음엔 더 나은 자세로 대처하는 내가 필요해요. 그 상황에 또 나의 감정이 휩쓸리는 게 아니라 이번엔 잘 안 풀리는구나. 지금은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을 잘 잡는 게 중요하구나. 이런 식으로 빛을 찾아서 가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업은 볼게요. 지천태 카드가 등장했는데 여기서 태는 편안하고 태평하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평화롭고요. 순조롭게 풀려나가는 형국이라서 고립되거나 큰 어려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운수 자체가 좋은 카드예요, 이 카드는. 그래서 여러분들 뜻하는 일이 있다면 잘 풀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새로운 계획을 착수해도 좋고요. 경쟁에서도 당연히 유리하고요. 거래와 교섭에서도 운이 따릅니다. 내년에는 기회와 성취, 좋은 소식이 반드시 있고 순풍에 돛을 단 듯 막힘없이 전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포부를 크게 갖고 노력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지금 여기 카드 보시면 높은 빌딩 위에서 균형을 잡기 어려운 곳에서도 균형을 잡아서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해결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가지 일보단 두 가지 일, 멀티가 필요한 일을 하실 수가 있고 이것저것 동시에 신경 써 가면서 나의 모든 일들을 매끄럽게 진행시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운이 좀 너무 좋아서 일이 너무 잘 풀려서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또는 반대로 나태해질 수도 있겠죠. 요즘 일 잘 되니까 쉬엄쉬엄 하자. 이런 식으로요. 그게 좀 길어지면 해야 할 일도 안 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덕을 많이 쌓고요. 적극적으로 일도 계속 추진해 가면서 겸손하게 일을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를 가로막거나 어렵게 만들거나 실패하거나 그런 운세는 전혀 안 보여요. 꾸준하게 좋은 흐름 타면서 상승선 타고 올라가는 느낌보다는 그냥 좀 매끄럽게 일이 다 전체적으로 잘 풀린달까요? 막힘없이 술술 풀려나가는 운세라서 여러분들이 너무 움츠려들 필요도 없고요. 너무 소심해질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해야 할 일을 계속 진행시켜 주신다면 일은 잘 풀려나갈 겁니다. 금전운을 봐도요. 많은 수입이 기대가 됩니다. 뜻밖의 횡재 당연히 있고요. 금전의 융통이 굉장히 원활합니다. 투잡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것저것 들어올 돈이 많고요. 부수입이 있거나 추가적인 소득을 얻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손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금방 채워 들어오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양쪽을 잘 혼합해서 균형을 이뤄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무너지거나 극단적으로 치우쳐질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같은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안 쓰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쓰고 그걸 다시 채우고 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너무 돈을 많이 써서 엄청난 지출, 갚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넘어가는 듯한 느낌은 아니에요. 신용카드를 쓰셔도 적당하게 진짜 조금만 할부만 쓰신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쓰시기 때문에 균형이 더 원활하게 되고 현금, 융통도 원활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솔로운입니다. 자, 솔로운에서 화천대유가 등장을 했어요. 이 대유는요. 크게 소유한다라는 뜻이에요. 중천에 해가 뜨는 형국으로 이 강한 빛을 발산하는 운세이다 보니까 마치 가을철에 풍년을 맞이하는 모습이거든요. 나의 운세 자체가 좋다 보니 주변에도 나를 따르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나의 입지가 강해서 나에게 반하는 사람이 많거나 먼저 다가오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특히나 소개팅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도권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내가 크게 소유하고 있다. 그렇다면 상대는 그걸 알 거거든요. 그리고 뭔가 기운 자체로도 선택권을 여러분들께 줄 거예요. 그래서 자기주도적으로 관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흐름이고요. 자신감을 갖고 관계를 리드하거나 상대를 쥐었다 폈다 밀당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이 이성을 찾아 나서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이성들이 알아서 주변에 계속 모이는 흐름이고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주도권을 갖고 선택을 하시든 그 마음을 받아주시든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다라는 점. 좋은 사람을 충분히 만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커플분들은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어요. 결혼까지 쭉 이어질 운세로 평생 함께할 인연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관계가 완만히 흘러가고 미래를 약속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운이 보여져서요. 분명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내년 안에 결혼을 못하더라도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이 될 수 있고 결혼이 오가는 또 부모님들께 서로 인사가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2024년에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필요한 행동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마음이 결핍되어 있거나
아직 완전히 괜찮은 상태는 아니신 것 같거든요. 지금 나를 좀 다독여줘야 되는 시기를 겪으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트라우마나 아픔, 걱정, 고민들이 내면에 무의식 중에라도 존재하시는 분들 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년에는 이게 확실히 끝난다라고 하거든요. 다만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스스로 그 마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벗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노력은 필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그 마음을 종결시키기까지 계속해서 빛을 따라가셔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계속 그렇게 변화를 시도하는 게 중요해요. 겉에서는 사람들과 균형을 맞추고 주변 환경과 균형을 맞추고 마음을 열어서 소통하고 진실을 말하고 기꺼이 허락하는 거, 그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데 마음속에선 빨리 어려움에서 빠져나와. 빨리 그 두려움을 직시해. 막상 직시하면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걸 너가 잘 알 거야.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걸 너가 알게 될 거야. 그러면 넌 나올 수 있을 거야.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뭔가 조언을 통해서 거기서 빠져나오시든 병원을 가셔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든 아니면 스스로라도 나는 이 마음에 방해받지 않을 것이다. 나는 건강해질 것이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시면 좋아요. 그 불안함과 두려움, 무의식에 있는 그런 장애물들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그래, 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하지만 이제는 필요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배출시켜줘야 돼요. 창문 열고 환기시키듯 이제 나의 마음에서 떠나가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습관화시켜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어떤 이야기신지 아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말하는 건가 하시는 분도 있을 거거든요. 그거 내년에는 완벽하게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나방 카드가 나온 만큼 계속해서 뭔가 내 생각을 상황에 맞춰서 저 사람의 마음을 마치 내가 생각하는, 추측하는 게 사실이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실제로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내 예상이 맞아.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맞아. 자꾸만 내 생각이 맞다고, 내 생각이 사실이라고 끼워 맞출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습관들 좋지 않습니다. 자꾸 여러분들의 먹구름을 믿어주지 마세요. 완벽한 거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길어지고 깊어지면 굉장히 안 좋아요. 불면증, 우울증, 이것 외에도 계속해서 피해의식이라든지 망상이 강해질 수도 있거든요. 이 구름카드가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길어지면, 오래 묵혀두면 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내년에는 이 감정과 적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너를 이겨낼 거야. 라는 마음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3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번 분들 안녕하세요. 우리 4번 분들 오늘 볼 카드는요. 운이 따라주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일에서 운이 따라주는지 그걸 알아볼 거고요. 조심할 점도 알아볼 겁니다. 이거는 2024년에 해당돼요. 2024년에 뱀이 진짜 많이 나오네요. 뱀 무서워하시거나 징그러우신 분들 안 보고 싶을 수 있어요. 근데 좋은 의미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잘 설명드릴 테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자, 운이 따라주는 일에서 곰 카드가 등장했습니다. 곰은요, 힘이 세요. 곰은 사람을 찢죠. 그 정도로 힘이 진짜 세고요. 의지와 용기, 자신을 주장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운에서 흐름이 좋아지고 일이 잘 풀린다고 한다면 나의 능력을 사용할 때, 나의 경험과 노하우, 실용적인 지식을 사용할 때 운이 따를 겁니다. 뜻대로 상황을 통제하고 리드할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 압도적인 힘을 가지게 된다는 의미로 지지 않고 이겨내고요. 뜻대로 힘을 발휘하여 상황을 통제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탄탄하게 커리어를 쌓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점점 스케일이 커지는 과정과 상황이 있을 겁니다. 내 힘을 사용할수록, 주변의 영향력을 발휘할수록 여러분들의 능력과 힘이 커지면서 중요한 업무가 따라오고 위치가 높아지고 주변의 신뢰를 받고 주변의 좋은 평가가 따라온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코스믹 에그는요. 뱀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완성된 달걀을 그려낸 카드예요. 코스믹 에그는 이 머리 꼭대기에 있는 왕관 차크라를 뜻합니다. 이 딱 정수리 지점,
머리에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완성과 조화, 무한한 창조력이 생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를 구속하는 거, 나를 방해하는 거, 나를 막아내는 거,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왜냐하면 완성했기 때문에,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나의 힘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나의 뜻대로 펼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음의 경지에 올라서 각성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뭔가를 진짜 깊게, 딥하게 느끼면서 안 되던 일들을 엄청나게 순식간에 해결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지력, 미래를 미리 예상하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성경지명이 좋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감이 굉장히 발달되면서 깨달음도 쉽게 가능해지고 뭔가를 미리 예상하고 행동하고 그 생각했던, 예상했던 결과를 맞이하는 것까지 가능해집니다. 이 말은 뭐냐면 도달하기 어려운 곳에 도착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의 힘 자체가, 그리고 이 머리 쪽이 잘 회전되고 잘 사용이 되면서 뭔가 머리를 사용하는 일에도 길하고요. 깨달음, 뭔가 느끼고 판단하는 거, 그리고 미래를 이성적으로 뭔가 예상하고 판단하는 것까지 다 모두 예스입니다. 근데 조심할 점에서 뱀 카드가 나왔어요. 뱀은요, 갈망, 욕구, 욕망, 교활함, 이기심입니다. 좋게 얘기하면 진짜 똑똑해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상황도 가볍게 해결해버리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지금은 조심할 점에서 나왔으니까 무언가를 갈망하거나 강력하게 원하는 그 감정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고 있는 게 다른 사람에게 있어. 그러면 질투심이 생길 수 있고요. 부정적인 감정에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나에게 자꾸 오지 않아. 그리고 그걸 가져도 만족되지 않아. 그렇다면 채워도 만족되지 않으니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갈망하게 되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이 바다뱀 또한 표현의 에너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 욕망이 나를 도와주고 더 많은 이익을 내게 해줘요. 그러나 이 마음이 강력해지고 스스로 이 힘으로 통제하지 못한다면 판단력을 느슨하게 만듭니다. 문제가 발생하면서 정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된 유혹을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갈망과 욕구, 이 반대로 다른 사람들의 욕구를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뱀혀는요, 두 갈래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언어의 유혹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은 진실이 아닌 나의 마음을 빼앗는 목적으로 함정과도 같거든요. 그래서 거래나 금전, 문서, 관계 이런 것들을 좀 의심하면서 경계할 필요가 있고 나의 것을 쉽게 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음이 될 수도 있고요. 당연히 금전 안 되고요. 뭔가 거래할 때도 꼼꼼하게 계속 의심하면서 질문하고 살펴보는 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뱅카드가 조심할 점으로 나와서 조금은 위험 요소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요. 여러분들 힘이 그만큼 세시기 때문에 위치가 남다르기 때문에 완성과 조화를 분명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저는 이거 피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직업은 금전운 살펴볼게요. 내년의 직업운과 금전운은 어떨지, 그리고 솔로운 커플은 중요하죠. 택류의 수 카드가 등장했는데 여기서 수는 따른다라는 뜻이거든요.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환경과 흐름에 따라서 그것에 적응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요. 능력을 사용할 때에만 사용해 주셔야 돼요.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트렌드와 유행을 따르면 길하고요. 대중들이 원하는 것을 알고 그 능력을 사용해야 돼요. 내가 사용하고 싶은 능력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능력을 내가 사용해 줘야만 합니다. 직장이나 사회에서도 독단적으로 혼자 튀기보다는 이 높은 사람이나 그 중점에 있는 사람을 따르면 좋아요. 이 곰의 힘에 강약 조절을 하시면서 사용하시다 보면 매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나의 욕심에 뭔가를
급하게 일 처리를 하거나 너무 과도하게 해버리면 독단적으로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욕망, 욕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변 상황에 따라서 나의 힘을 사용하는 거, 그 중점을 잘 찾아서 가는 게 핵심 포인트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잘 관찰하다 보면 치고 들어갈 기회가 있대요. 그게 바로 활약할 기회라고 하거든요. 곰은요, 능력이 매우 뛰어나고 남들과 다른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발휘해서 이익을 얻어낼 수는 있지만 함께 일하는 사람 중에서 일을 잘 못하는 사람도 있고 잘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과 발을 맞춰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이 사람이 너무 일을 못해. 그래서 답답해서 내가 다 처리했어. 쟤는 알아서 하겠지. 나는 내 일이나 하자 하고 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 함께 알려줘 가면서 이해해 주면서 가는 게 좋고요. 또 다른 예시로 들어보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휴식을 취하는 것처럼 마땅함을 쫓아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무리하지 마. 무리할 필요 없어. 그냥 지금 주어진 것에서만 충실하게 행동하면 그 상황을 따라가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냥 주어진 것에 집중하고 할 만큼 해도 나의 위치가 올라가고 인정을 받고 더 좋은 결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융통성, 유연함이 필요할 것입니다. 절제 카드도 그래요. 진짜 똑같은 의미 카드가 나온 거예요. 끊임없이 조절하고 조정하고 알맞는 균형을 이루는 카드가 바로 절제 카드입니다. 절제해서 힘을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앞장서고 싶어도 뒤에서 서포트 해주는 게 더 좋고요. 못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 상관없이 다 함께 조화를 이루면 더 좋습니다. 상황에 맞게 이 신중한 판단을 하면서 균형만 잡아낸다면 쓴 만큼 얻어내고 준 만큼 다시 돌아올 거예요. 여러분들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 이 힘을 쓰시는 게 아니라 나 욕심으로 인해서 힘을 쓰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힘을 쓰신다면 서포터 해주는 것에 힘을 쓰신다면 대박 날 것 같거든요. 곰이 화나서 툭 치면 약한 존재는 그냥 죽고 말아요. 그래서 살살 다루고 조심히 만져줘야 돼요. 여러분들 능력 있어요. 아주 힘이 넘쳐나고요. 내년에는 여러분들의 머리의 지식이든 육체적인 힘이든 내면의 힘이든 남들보다 뛰어나다라는 거. 그래서 살살 다뤄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나의 욕구와 감정도 세질 수 있기 때문에 절제하는 게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금전운 보겠습니다. 수입이 증가하지만 지출도 증가하는 흐름이거든요. 돈이 많이 나가는 달에는 좀 지출을 줄이시고 지출이 줄어들면 저축도 하시면서 쓸 곳에 쓰시면서 상황을 거스르지 않고 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오늘달 지출이 좀 많네? 그럼 돈 아껴야겠다. 이렇게 그냥 상황에 맞게 움직이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무리하게 투자를 하거나 무리하게 무언가를 사고 들이는 건 좋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현금이 원활하게 흘러가고요. 수입도 당연히 점점 증가되니까 돈이 안정적으로 잡히기 이전까지는 지출 잘 조절해 주시는 게 좋아요. 언젠간 균형이 맞춰질 거거든요. 그때에는 내가 여유도 있고 돈에 크게 애쓰지도 않는데 그 전까지 균형이 잡히기 전까지는 내가 힘이 필요하다라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려요. 건강에서는 사소한 병이 있다라고 합니다. 감기라든지 소화불량이라든지 식도염 등등 당장은 참을 수 있어도 반드시 정확한 처방을 받아야 된다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커피를 많이 마셔서일 수도 있고 또 흡연을 하시거나 술을 드시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식도염, 역류성 식도염이 올라오고 소화불량이 생기고 만성피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거는 계속 미뤄두지 말고 바로바로 정확한 처방을 받아서 치료하는 게 좋아요. 내가 괜찮다라고 여겨도 간과하지 마시고 잘 치료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솔로몬 보겠습니다. 뇌풍황 카드가 등장했는데 여기서는 안정, 평온, 순조로움이라는 키워드가 있는 카드예요. 아주 길한 운이 담겨 있습니다. 한결같지만 정체된 상태가 아니고요. 변화가 있어도 내가 예측 가능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기회가 생기고 진지하게 만남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온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들어오는 소개팅 마다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받아보시는 거 권해드려요. 이 관계는 불안하지도 두렵지도 않은 그런 편안한 관계라서요. 좀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기복이 심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뢰하고 만날 수 있는 관계가 내년에 반드시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커플 운으로 본다면 안정과 평온, 내 키워드가 강해서 약간의 그 권태로움이 있기는 하지만 원만한 관계거든요. 여기서 분명한 건 쉽게 끊어질 관계는 절대 아닙니다. 한결같이 꾸준하게 이어지는 관계인데 가끔은 좀 지루하고 권태로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여행도 가시고 과감한 변화도 시도하시면서 잠깐의 일탈을 해보시는 거 권해드려요. 오래갈 인연이시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조금 자극이 될 만한 이색 데이트를 해보시는 거. 요거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는 따로 필요한 조언은 없을 것 같아요. 잘 만나신다라는 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2024년에 여러분들 어떤 행동으로 가야 되고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조언 뽑아보겠습니다. 카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를 주장하라고 하네요. 여기서는 주변 상황에 맞춰서 때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뭔가 나를 좀 어필하고 보여주고 행동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같이 이 운세와 조합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일단 겉에서 보여지는 행동에선 눈앞에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게 좋다라고 해요. 너무 멀리까지 생각해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당장 주어진 일이라든지 지금 당장 할 필요가 있는 해야 할 일들을 살펴보면서 그것에 맞게 움직이면 좋다. 아까와 같은 이야기고요. 다만 마음가짐에서는 지지 않는 나의 신념을 좀 갖고 있는 게 필요하대요. 나는 꼭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뭔가 나만의 신념과 가치관, 그것을 굽히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게 곧 나의 힘이 원천인 것 같아요. 이 힘을 사용할 수 있는, 또 나를 믿을 수 있는 기둥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겉에서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맞게 행동을 하되 마음속에선 너 마음 굽히지 마. 너가 지금 갖고 있는 그 마음 맞아. 그 마음을 쭉 이어가 라고 합니다. 그럼 이 뱀에서 욕망과 욕구, 이런 어떤 나의 욕심들을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조언에서는 상처받지 말라고 하거든요. 이게 어떤 상처냐면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내 생각대로 안 됐어요. 그럴 때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못했네. 안 됐네.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네. 이거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1차원적인 상처이기도 하고 성장통이 되는 상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안 될 수도 있고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될 수도 있는 일이니 그때마다 상처받을 필요 없다. 이 상처를 받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욕구 있죠? 시기 질투, 불만, 욕망, 욕심, 더 갈망하는 이런 마음들이 더 강해지나 봐요. 그래서 나의 신념, 나의 가치관을 올곧게 갖고 있되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은 그거는 자연스럽게 내보내 버려라. 어쩔 수 없지. 애쓰지도 말고 더욱더 바라지도 말고 언젠가 다시 될 거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흘려보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자, 그러면 4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